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닥터 서정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항암 치료 없이 케어하고 있는 4기 췌장암 환자의 치료 경과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하신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췌장암 환자들에겐 항암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항암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항암 치료와 병행하시길 원합니다. 항암 치료 없이 면역치료에 전념하시는 분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초순 미국으로부터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83세 누님이 췌장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누님이 항암 치료를 받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며칠 후 췌장암 환자의 아드님과 며느님이 진료실로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 전화 거신 분의 소개였습니다. 보호자를 통해 환자가 췌장뿐 아니라 간, 비장, 위까지 여러 장기에 전이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췌장암에 대한 정보와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4기 췌장암이 겪는 다양한 임상 증상과 저의 치료 경험들을 가감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췌장암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암 중에서 5년 생존율이 최악입니다. 특히 암성 통증이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더라도 통증을 완벽히 제어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은 수술도 어렵습니다. 2기까지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3기만 되어도 수술은 거의 포기합니다. 췌장이 깊숙이 위치해 있고 주변 장기에 가려져 있어서 암세포를 완벽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췌장암 사이즈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항암제는 아직 한 가지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이런 연유 때문인지 2기, 3기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6.6%에 불과합니다. 4기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0%에 가깝습니다. 많은 경우 1년 이내에 사망하십니다. 4기 췌장암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되자 아들 부부도 항암 치료 중단에 수긍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진료가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주 2회씩 9개월가량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는 83세, 집은 서울이시고 분당에 있는 저의 의원까지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다니십니다. 전철을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천천히 걸어서 오셨다가 1시간 30분가량 진료를 받고 다시 전철을 타고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오늘은 매우 힘드셨다 합니다. 노약자 칸에 앉은 젊은 여자분께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계속 서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매우 씩씩하게 잘 다니셨기에 항암 치료와 병행하고 있는 다른 암 환자분들이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이분과 진료실에서 나눈 몇 가지 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처음 3달간은 소화도 잘 되고 아픈 것도 없이 정말 건강하게 다니셨습니다. 농담으로 이러다가 죽지도 않고 몇 년 더 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차차 기운이 빠지고 설사도 나고 위가 더부룩하고 구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른 노인들처럼 차차 야위고 기운도 없어지면서 돌아가시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은 췌장암이 통증이 매우 심한 병이라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셨는지 죽는 것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셨기에 다른 분에 비해 통증이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암 치료 없이 제가 안내한 방식을 철저히 지키며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한 달 전엔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맞으니 혈관이 숨어서 간호사가 힘들어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액 맞기 직전에 부신 강화제를 먼저 드시면 통증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후부터 혈관 통증이 없다며 좋아하십니다. 이후론 지금까지 혈관을 찾지 못하거나 혈관 통증이 있거나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말기 췌장암이 멈추거나 줄어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췌장암이 서서히 커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소화장애입니다. 저의 진료를 받게 되면서 생식분말 위주의 식사와 과일, 생계란과 들기름, 찐 고구마, 그리고
제철 과일이 어르신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 식사에 잘 적응하셨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췌장암의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소화가 잘 안되고 지방변 혹은 지방성 설사가 나오는 것인데 소화와 배변도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년 9월부터 설사와 지방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들어서는 상복부 불쾌감과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서서히 진행되는 체중 감소입니다. 먹고 소화된 것만 혈액 안으로 들어오는데 소화가 안 되니 영양 흡수도 안 되고 체중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생식 분말을 절반으로 줄여 더 자주 드시고 복합효소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시도록 했습니다. 오심과 구토가 있을 땐 증상을 즉시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심, 구토 예방을 위해선 생식 분말과 과일 중심의 식사가 도움이 됩니다. 다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오심, 구토가 심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잘 생기지 않는다 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름까지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셨는데 12월 들어서는 체중이 빠지면서 기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황달과 복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암이 진행되면 상복부 통증이 생길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천천히 진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병원을 내원하실 때마다 면역치료 외에도 근육 소실, 식욕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아미노산 영양소액을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아드님과도 간혹 통화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면 전화를 주시는데 차분히 상황을 설명드리면 곧 안심하십니다. 3월경 처음 진료를 시작할 땐 금년까지는 생존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달엔 좀 더 오래 사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내년엔 혼자 병원을 찾아오시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땐 요양병원보단 호스피스 병원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공격적인 치료는 암세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 사이즈를 줄이는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다면 지금처럼 순하게 케어하는 게 좋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항암 치료보다 더 최선의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기암 혹은 말기암에 대한 이런 치료가 다행스럽게도 환자와 가족분들은 모두 저의 치료에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이분 외에도 여러 명의 췌장암 환자분들이 진료받고 계십니다. 항암 치료와 병행 중이신 분도 계시고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저의 진료만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의 경과가 좋을까요? 제 생각엔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 분의 생존 기간이 좀 더 긴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사기 혹은 말기 췌장암 환자가 겪는 증상과 죽음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불편 증상이 나타나고 점점 체력과 기운이 빠집니다. 무엇보다 막연한 두려움이 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과 가족분들처럼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몸이 순응합니다. 불안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한결 편해집니다. 저는 75세 이상 되는 4기 암 환자라면 항암 치료 대신 이런 방식의 치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